글로벌 비트 시간입니다. 3대 지수는 혼조세로 마무리를 했는데요. S&P 500 지수만 상승으로 마무리를 했습니다. S&P 500 기준으로 보면 상승 종목이 조금 더 많은 모습을 보여주기는 했습니다만 지금 전반적으로 테크주들을 비롯해서 증시에 가해지는 압박이 상당히 큰 상황입니다. 그렇죠. 지금 뉴욕 증시 이제 내일이 부활절 연휴로 인해서 쉬어가기 때문에 오늘이 이번 주의 마지막 거래일이었는데요. 휴일을 앞두고 거래량은 한산했던 가운데 시장을 움직일 만한 뚜렷한 재료는 부재했습니다. 자세한 마감 상황 바로 들여다보시죠. 3대 지수 혼조권에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다우 지수, 유나이티드 헬스의 급락으로 인해서 비교적 가장 큰 폭의 낙폭을 기록했죠. 1.3% 하락을 했고요. 반면에 S&P 500 지수는 강보합권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그나마 이 장중까지 시장이 이렇게 상승권을 유지할 수 있었던 이유, 동력이 됐던 것은 관세 협상에 대한 기대감이었습니다. 미국과 일부 국가들 간의 무역 협정이 본격적으로 진행되는 가운데 관련해서 간밤 트럼프 대통령이 발언들을 내놨는데요. 어떤 내용이 있었는지 영상으로 만나보시죠. Oh, he'll leave. If I ask him to, he'll be out of there. But I don't think he's. I don't think he's doing the job. He's too late. Always too late. A little slow, and I'm not happy with him. I let him know it, and if I want him out, he'll be out of there real fast. We've had numerous talks, very at the highest level, frankly, with other countries. Yeah, we're doing very well, and we're moving along on trade very well. Given talks with Japan and Italy this week, do you expect to announce an initial trade deal with any of these countries by next At a week? certain point, yeah, we're in no rush. You said that you have a good relationship with President Xi. Why not pick up the phone and call him and make a deal? Oh, we're going to make a deal. We'll have a deal. I think we have a. Mr. President? I think we're going to make a very good deal with China. Do you plan to reach out to him and call him? I think that you will see we'll make a very good deal with China. 멕시코와 일본, 이탈리아 고위 인사들과 만났고 매우 생산적인 대화를 나눴다라는 설명이었죠. 특히 중국을 포함해서 모든 나라들이 만남을 원한다라는 언급이 있었다 보니까 협상이 잘 진행될 거란 기대감을 높였습니다. 그런가 하면 트럼프 대통령이 또 한 번 공개적으로 파월 의장을 공격하고 나섰습니다. 파월은 항상 너무 느리고 마음에 들지 않는다. 내가 요구하면 그는 나갈 것이다. 한마디로 대놓고 해임을 언급한 건데요. 어제 파월 의장이 시카고 경제클럽에서 있었던 연설에서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금리 인하 신중하게 할 것이다. 이 부분이 트럼프 대통령의 심기를 건드린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대통령에게 파월 연준 의장을 해임할 권한이 있지는 않다라는 측면에서 해임이 가능할지 여부는 여전히 미지수이다 보니까 시장으로의 영향은 그나마 제한적인 모습이었죠. 국제 유가 대이란 제재 소식 속에서 이틀째 급등 흐름을 이어갑니다. WTI 기준으로 3% 급등하고 있고요. 공급이 빠듯해질 거라는 우려감 자리하고 있습니다. 빅스의 경우에는 오늘 9% 가까이 급락 흐름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다만 여전히 기준선인 20을 크게 웃돌고 있기 때문에 향후 부담스러운 변동성 확대 가능성 시사하고 있죠. 히트맵을 열어서 전반적인 종목별 분위기도 확인해 보시죠. 간밤에 신 스틸러는 일라이 릴리 그리고 유나이티드 헬스 두 종목이었습니다. 일라이 릴리는 경구용 비만약이죠. 3상 임상 시험 결과가 성공적으로 발표가 되면서 주가가 10% 이상의 급등 흐름을 가져갔습니다. 반면에 미국의 최대 의료보험사입니다. 유나이티드 헬스 실적 실망감 속에서 주가가 20% 넘게 급락하면서 다우 하락의 주범이 되기도 했죠. 그 밖에 시총 상위주들 흐름을 점검해 보자면 엔비디아, H20 수출 통제 이슈를 이틀째 소화하면서 전일 6%대 급락에 이어 간밤에도 3% 가까운 하락으로 진행이 됐습니다. TSMC의 호실적도 분위기를 크게 반전시키지는 못했고요. 애플이 M7 가운데에서는 유일하게 상승불을 켰습니다. 1.4%의 플러스권. 알파벳의 경우에는 이 반독점 소송에서 사실상 패소했다라는 법원의 판결이 들려오면서 1%대 내림세를 그렸습니다. 테슬라의 경우에는 GLJ 리서치에서 2분기
인도량이 부진할 것이다. 공매도 포지션을 우리는 유지할 거다라고 발표를 한 여파에 약보합 정도의 움직임을 가져갔습니다. 주요 종목별 이슈들 조금 더 자세하게 들여다보시죠. 일단 새로 나온 뉴스부터 점검을 해봅니다. 장 마감 후에 넷플릭스의 실적 결과가 발표됐는데요. 결과는 비트앤레이즈로 좋게 나왔습니다. 실적 함께 보시죠. 매출액이 전년 동기 대비 13% 뛰어 올랐고요. EPS 역시 25%의 급증, 둘 다 두 자릿수의 강력한 성장을 나타냈습니다. 유료 구독자 수는 1,890만 명으로 안정적인 흐름을 가져가고요. 무엇보다도 2분기 매출 가이던스를 110억 달러 이상으로 제시를 하면서 이전에 제시했던 수치보다 높여 잡았다라는 점이 시장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넷플릭스의 경우에는 다른 빅테크주들과는 다르게 직접적으로 해외 국가들과 물건을 수입하고 수출하는 형태가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빅테크 중에는 가장 유리한 위치, 이 관세 전쟁 속에서 유리한 위치에 놓여 있다는 평가인데 현재 애프터마켓에서 실적 발표 이후 주가는 3% 가까운 상승 흐름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다른 애플 이슈도 확인해 보시죠. 워싱턴 포스트의 보도가 전해졌는데 팀 쿡 CEO가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폭풍에서 애플을 구해냈다라는 헤드라인이었습니다. 러트닉 장관 등의 백악관 관계자들과 지금 조용히 만남을 가져가고 있고 그 덕분에 스마트폰에 대한 관세 면제가 연장될 가능성이 있는데요. 다른 많은 기업들이 트럼프 대통령과의 협상에 실패한 가운데 팀 쿡 CEO는 정부를 대하는 방식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있다. 이런 언론의 평가가 전해지기도 합니다. 애플의 주가 오늘 1.4% 오름세를 그리면서요. 이제 200달러 선 회복을 얼마 남겨두지 않고 있고요. 다음으로 일라이 릴리,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큰 건을 하나 해냈습니다. 먹는 다이어트 약 최종 임상시험 성공 소식을 전한 건데요. 이 약물의 이름은 오포글리프론. 젯바운드나 위고비처럼 기존의 약물들은 주사형으로 우리가 놓는 거였는데 이제 입으로 먹는 형태, 알약처럼 복용을 하는 겁니다. 복용 환자들이 40주 후 평균 7.9% 체중이 감량됐다고 하고요. 회사에서는 4에서 7% 정도 범위를 예상했기 때문에 훨씬 더 좋은 결과가 나온 겁니다. 주사제가 아니라 최초의 알약 형태라는 점에서 제약업계의 판도를 뒤집을 만한 혁신이다. 이런 평가 들려오고 있습니다. 일라이 릴리의 주가는 14.3% 뛰어오르면서 840달러 선 목전에 두고 있고요. 그랬던 반면에 경쟁사인 노보노디스크의 주가는 급락했습니다. 7.6% 내림세를 그리면서 60달러 선을 반납했습니다. 그 밖에 특징주들 조금 더 보시죠. 앞서 말씀드렸듯 알파벳 지금 반독점 이슈가 부각되고 있습니다. 온라인 광고 기술 시장 일부를 독점했다라는 법원의 판결이 들려왔는데 작년 8월부터 이 이슈 지속적으로 들려오고 있습니다. 이제 구글은 시장 경쟁 회복을 위해서 어떤 조치를 취할 것인가 여기에 대한 재판이 열리게 됩니다. 다음 주인 21일부터 이 재판이 시작이 되는데 재판 결과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핵심 사업부 중 하나인 크롬을 매각해야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부분이 알파벳은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고요. 다음은 유나이티드 헬스입니다. 실적이 부진했습니다. 비용 증가로 인해서 연간 가이던스를 대폭 하향 조정을 했고요. 오늘 이 소식으로 인해서 주가가 22% 넘게 급락을 했고 하루 만에 시가총액은 1,200억 달러 넘게 증발을 했습니다. 그리고 유나이티드 헬스의 실적 실망감이 다른 피어 종목들의 주가 약세까지도 야기를 했습니다. CVS 헬스라든지 엘레반스 비슷한 사업을 영위하는 종목들 내림세를 그렸습니다. 상승 특징주로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렌터카 업체인 허츠가 이틀 연속 급등 흐름을 가져갔습니다. 빌 에크먼이 상당한 지분을 인수했다라는 소식 속에서 어제 56% 급등에 이어서 오늘도 40%대의 상승률을 가져갑니다. 특징주들 정리하고요. 주요 외신 헤드라인들 살펴보시죠. 네, 매크로 한판 먼저 보겠습니다. 간밤에 유럽중앙은행 ECB가 금리 결정을 했죠. 그리고 금리 결정 기구와 관련한 이야기들이 상당히 많이 쏟아졌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 때문인데요.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을 내내 마음에 들어하지 않던 트럼프 대통령, 파월 해임이 시급하다. 또 이런 이야기 내놨습니다. 지금이라도 금리 인하해야 된다. 이런 논의를 더 강화하기 위한 논지로 풀이가 되고 있는
있는데요. 트루스 소셜로 발언을 한 데 이어서 이탈리아 총리와의 회담 자리에서도 강력한 발언들을 계속해서 쏟아냈습니다. 관련한 뉴스 소식 잠시 후에 조금 더 자세히 들여다보겠고요. 파월 의장이 어제 했던 이야기와 비슷한 결의 이야기를 뉴욕 연은 총재 윌러 총재가 또 한 번 내놨습니다. 금리를 금방 바꿀 필요가 없다. 연준은 조금 더 신중한 스탠스를 유지할 것임을 한 번 더 강조한 셈이겠고요. 필라델피아 연은 제조업 지수가 발표가 됐습니다. 그런데 마이너스 26.4로 발표가 되면서 38포인트 넘게 급락세를 보였는데요.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 최대 낙폭을 가져가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이렇게 이야기를 하듯이 필라델피아 지역은 특히 반도체 지역의 경기를 알 수 있는, 체감할 수 있는 주요한 지표 중에 하나로도 이야기가 되고 있는데요. 급락세를 나타냈다는 이 지표를 어떻게 들여다봐야 될지 좀 주의 깊게 살펴보셔야 되겠습니다. ECB는 3대 정책 금리를 25bp씩 하향 조정하면서 6회 연속 인하에 나섰고요. 전반적으로 만장일치 결정이 나왔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라가르드 총재는 그동안 매파로 인식이 됐던 총재마저도 만장일치로 금리 인하에 동의를 했다라고 전했고요. 미국이 중국 정유사를 제재 대상에 이름 올렸습니다. 대이란 제재 일환으로 해석을 해볼 수가 있겠고요. 오펙 같은 경우는 그동안 좀 계속해서 증산을 시도하고 있다라는 이야기가 나왔는데 조금 더 생산량을 감축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 흘러나오면서 WTI 원유 선물 3.5% 급등했습니다. 64.7달러 선에 거래를 마쳤죠. 첫 번째 헤드라인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의 제롬 파월 의장에게 기준금리 인하를 촉구하면서 임기 중 퇴진을 공공연히 거론했습니다. 독립적으로 통화정책 등을 결정하도록 하기 위해 임기를 정해놓은 미국 중앙은행장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이 그간의 불만 표명 수준을 넘어 사퇴 압박성 발언까지 함에 따라 파장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현지 시간 17일 백악관 집무실에서 열린 조르자 멜로니 이탈리아 총리와의 정상회담에 기자들의 관련 질문을 받자 내가 그에게 사임을 요구하면 그는 물러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네, 파월 의장 이탈리아 총리와의 회담 자리에서 이 이야기를 꺼내놓기로 일찍이 작심을 했던 걸까요? 트루스 소셜을 통해서 파월 의장의 임기가 빨리 종료되어야 한다 이런 이야기 내놨고요. 결정이 항상 늦고 틀리는 연준이다 이런 발언들도 서슴지 않고 내놨습니다. 더불어서 ECB가 금리를 인하했던 것처럼 오래전에 연준이 금리를 인하해야 한다라는 이야기도 함께 포함이 되어 있었죠. 자, 그렇다면 파월 의장을 해임하는 데 있어서 법적인 문제는 없을 것인가 하나하나 좀 뜯어볼까요? 내가 원하면 사임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이탈리아 총리와의 회담 자리에서 했다라고 전해지고 있죠. 연준 이사는 보통 임기가 14년으로 이야기가 되는데요. 그중에 한 명의 의장을 겸임하게 됩니다. 의장 임기는 4년으로 파월 의장의 임기는 내년 5월까지 이어지게 되죠. 자, 그렇다면 해임을 할 수 있을 것인가? 법적인 근거를 좀 보겠습니다. 연방준비법에 따르면 연준 이사는 정당한 사유에 의해서만 해임할 수 있다. 이런 이야기 지금 현재 규정이 되어 있는데 유사한 전례가 있을까요? 크리스토퍼 레이 FBI 국장, 고위 공무원으로서 주요 자리에 있는 FBI 국장 자리 트럼프 대통령이 본인을 신뢰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확인한 뒤에 2기가 출범할 즈음에 자진 사퇴한 이력이 있습니다. 자진 사퇴의 모습이었기 때문에 파월 의장과 트럼프 대통령 사이에서 뭐 해임이라던가 이런 이야기가 오간다면 조금은 다른 결이 될 수가 있겠죠. 자, 그렇다면 실제로 해임할 수 있을 것인가? 해임의 법적 권한을 행정부가 쥐고 있는 것은 분명히 아니긴 합니다. 그런데 명확한 판례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새로운 판례가 나올 수 있을 가능성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는 가능하다라는 이야기들이 법률가들 사이에서 흘러나오고 있죠. 자, 다음 장 이어서 살펴보시면요. 트럼프 대통령과 연준 사이의 갈등이 대법원으로 갈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라는 이야기를 월스트리트 저널에서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해임을 하기로 결정을 한다면 말이죠. 월스트리트 저널 말어라고 해서 회의를 했는데 케빈 워시 전 연준 총재가 참석을 해서 트럼프 대통령과 대화를 했다라고 전해지죠. 파월 임기 전에 해고하고 싶다. 케빈 워시 후임자로 지명 가능한가? 라고 질문을 했다고 하고요. 케빈 워시 전 연준 총재, 파월 의장을
해고해서는 안 된다. 의장은 간섭 없이 임기를 마칠 수 있어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지금 케빈 워시 후임자로 언급이 되고 있는 케인 워시 전 총재의 경우에는 베센트 장관과 상당히 긴밀한 관계로 알려져 있고요. 베센트 장관 같은 경우는 우리가 흔히 투자 구루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드러켄밀러와 굉장히 또 긴밀한 사이로 알려져 있습니다. 베센트 장관 역시도 트럼프 대통령에게 파월 의장의 해고는 있어서는 안 된다라고 조언을 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고요. 이 사건의 귀추가 어떻게 될지 좀 시장에서의 관심도가 높은 만큼 지켜보셔야 되겠습니다. 두 번째 소식 이어가겠습니다. 일라이 릴리가 현재 개발 중인 먹는 당뇨병 치료제이자 다이어트약 오포글리프론이 임상 3상 시험을 통과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오포글리프론은 제파운드, 모운자로 또 경쟁사인 덴마크 제약사 노보노디스크의 위고비와 오젬픽처럼 혈당과 식욕을 통제하는 호르몬인 GLP-1 계열 약물입니다. 기존 GLP-1 계열 약물은 모두 주사제이지만 일라이 릴리는 세계 최초로 먹는 GLP-1 계열 당뇨병 치료제이자 다이어트 약인 오포글리프론을 개발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용도가 점점 확장돼 현대의 만병통치약이 되는 것 아니냐는 평가를 받는 GLP-1 계열 약물을 주사제가 아닌 먹는 알약으로 개발한 것은 제약업계의 판도를 바꿀 혁명으로 간주되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일라이 릴리의 먹는 비만 치료제를 통해서 조금 더 복용이 간편한 형태의 비만 치료제가 등장하는 것이냐, 당뇨병 치료제가 등장하는 것이냐, 이러한 질문을 던질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노보노디스크와 일라이 릴리의 간밤 주가 흐름은 극명하게 엇갈렸죠. 일라이 릴리는 14.3% 급등으로 장을 마감한 반면에 노보노디스크 7.63%, 미국에 상장된 ADR 기준입니다. 7.63% 급락으로 이어졌죠. 노보노디스크도 계속해서 먹는 비만 치료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만 기대했던 것보다 계속 못 미치는 연구 결과를 발표함으로써 주가 하향세를 이어가고 있는 모습이었죠. 이런 모습과 반대로 일라이 릴리의 GLP-1 먹는 비만 치료제 개발은 순항 중이다. 이런 이야기들이 흘러나오고 있는 셈입니다. 자, 그렇다면 어떤 결과들 나타나고 있을까요? 평균 혈당 개선 여부, 당뇨병 치료제로서의 효능을 입증할 수 있는 것이겠죠. 최대 1.6% 감소세 나타냈다고 합니다. 체중 감소 효과는 평균 16파운드, 우리 기준으로는 약 7.3kg 감소 효과를 나타내고 있고요. 음식이나 물 섭취에 제한 없이도 복용이 가능하다라는 장점이 있습니다. 무엇보다 기존에 있는 비만 치료제 같은 경우는 피하 주사 제형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바늘에 대한 공포감을 가지고 있는 분들의 경우에는 상당히 좀 무섭게 느끼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먹는 비만 치료제를 빠르게 개발을 해서 시장에 선점해야 될 텐데 SC 제형은 노보노디스크가 확연하게 앞서 있었거든요. 그런데 먹는 비만 치료제로서 일라이 릴리가 시장을 선점하겠다라는 포석이 상당히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는 임상 결과가 이번에 발표가 된 겁니다. 무엇보다도 공급 제약이 없이 글로벌 출시가 가능하다라는 입장을 일라이 릴리에서 밝히고 있는데요. 그동안 노보노디스크의 위고비 같은 경우는 좀 공급 제약 때문에 시장에 빨리빨리 출시를 해서 더 빠르게 매출을 얻을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과정이 좀 순탄치 못했습니다. 그런데 일라이 릴리 이미 공급 제약이 일어나지 않게 원료를 확보했다라는 이야기고요. 체중 감량 적응증 대상으로는 연말에 허가를 신청하고 당뇨병 적응증을 대상으로는 2026년에 허가를 신청해서 빠르게 시장 선점에 나선다라는 계획입니다. 자, 세 번째 헤드라인으로 이어가 보겠습니다. 세계 최대 파운드리인 대만 TSMC가 올해 1분기 매출과 이익이 큰 폭을 증가하며 시장 예상을 웃돌았습니다. 17일 TSMC는 올해 1분기 매출이 8,392억 5천만 대만 달러, 우리 돈 36조 6,500억 원, 순이익이 3,615억 6천만 대만 달러, 한화 15조 7,900억 원을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매출은 전년 같은 분기 대비 41.6% 늘고 순이익이 60.3% 증가했습니다. 특히 순이익은 시장 예상치인 3,546억 대만 달러를 웃돌았습니다.
네, 방금 TSMC의 실적 발표판까지 보고 오셨는데요. 전반적으로 추이를 좀 짚어보겠습니다. 매출은 지난 분기보다는 살짝 꺾이긴 했습니다만 그럼에도 전년 같은 기간 대비로는 급증하는 모습을 보여줬고요. 40% 넘는 급증이었습니다. 순이익 같은 경우도 60%나 늘어났다라는 점에서 굉장히 긍정적이죠. 전반적으로는 전분기 대비로는 살짝 꺾이기는 했습니다만 굉장한 호실적을 이어가고 있다라고 한 줄 평이 가능하겠습니다. 다음 장 이어서 살펴보시면요. 부분별로는 어느 쪽에서 이익이 잘 나고 있는지 좀 짚어볼까요? HPC 고성능 컴퓨팅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매출 비중이 59%로 나타나고 있고요. 무엇보다 2분기 전망치도 기대 이상의 숫자를 발표를 하면서 TSMC는 지금 여러 가지 악재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호실적을 이어가고 있는 셈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HPC 전년 분기 기준으로 7% 급증하는 모습을 보여줬고요. 스마트폰 쪽이 여전히 좀 아쉽기는 합니다. IoT 역시 마찬가지고요. 하지만 이 두 부문을 제외하고는 QOQ 기준으로는 계속해서 매출과 영업이익이 늘어나고 있는 TSMC이겠죠. 자, 다음 장 이어서 살펴보시면요. TSMC는 지금 여러 가지 관세 압박을 받으면서 미국의 인텔사에 지분을 인수할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전망이 상당히 우세하게 들려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간밤에 CNBC 보도에 따르면 인텔 합작 투자 어떤 논의도 하고 있지 않다. 기술적인 협력에 있어서도 굳이 다른 논의를 하고 있지 않다라는 보도가 CNBC를 통해서 나온 만큼 이 추이도 함께 지켜보시면서 TSMC가 대만 기업으로서 미국의 관세 압박을 받고 있는 부분을 어떻게 회피해 나갈 수 있을 것인가 이 추이도 함께 지켜보셔야 되겠죠. 지금까지 글로벌 비트 전해드렸습니다.